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카레쇼 2차입니다. 두 번째 녹음. 오늘은 저는 한국의 연예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여성분들이 상 탄 걸로 이슈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면서 이번 토픽은 연말 시상식으로 정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카레님, 반갑습니다. 감자님, 단감님, 단감님? 카레에 단감도 들어가나요? 단감님 들어가나요? 맛있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데 2020년이면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 이런 거 있을 것 같았는데 여성이 상 탔다는 게 아직까지 뉴스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어쨌든 제가 본 거는 연예 대상을 휩쓴 여성들 그리고 MBC만 그렇게 여성들이 많이 상을 타나 봐요. 다른 방송국은 전혀 별로 뭐 차이가 없었고요. 대상이 중요한 게 대상을 여성이 받은 게 MBC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송국에서는 그러면 상을 제대로 안 준 거야? 아니면 여성 그 출연하는 프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받은 이유가 나 혼자 산다였기 때문에 MBC에서 하고 있는 나 혼자 산다는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기 때문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는 거구나. 가장 대표적인 프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여성 진행자들이 점점 더 밀려나갔고 박나래 씨 같은 경우도 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원래 그 나 혼자 산다의 메인 진행자가 박나래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현무 씨가 거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다가 연애 깨지고 하차를 했죠. 그러면서 뭐 방송 자체를 접어야 하는가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박나래 씨가 그 방송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부흥을 시킨 거죠. 근데 전현무 씨 이름 되게 많이 듣는데 되게 이런저런 일을 이슈도 많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은 많이 벌더라고. 아니 근데 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담당하는 프로가 상당히 많고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 진행 능력도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자기가 좀 망가지는 것도 하고 막말을 좀 많이 해서 사람들이 재밌어하죠. 막말을 많이 하는 게 재밌다는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리고 소속사가 SM일걸요? 소속사가 SM이죠 또. 일단 일을 많이 잡아주면. 그러니까 논란되는 거를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큰 논란인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 여성 연예인들은 이렇게 작은 걸로도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금방 묻힌다든지 그렇게 매장되다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SBS 연예대상 때 이제 김구라 씨가 이제 그 어떤 그 방송대상들 연예대상들 나눠먹기다라고 이제 뭐 한참 동안 비판을 했는데 박나래 씨가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아휴 이러면서 약간 좀 웃기려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예의 없고 버릇 없다 뭐 그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도 보통 프로가 이제 그런 면박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말이 예의가 없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논란만 되고 하차를 하지 않는데 보통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태도 문제가 논란이 되면은 하차를 시켜버리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같은 일이 있어도 훨씬 더 페널티가 큰 것 같고 근데 그런 그리고 식으로 전현무 같은 경우 그게 있어. 아나운서 출신이고 이제 학벌도 좋고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소셜 포지션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다른 연예인들은 서로 비슷한데 제가 나한테 함부로 면박을 주면 안 되는데 뭔가 전현무는 조금 그거보다 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정서가 특이한 것 같네. 그 약간 좀 학벌이 좋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더 페널티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나이도 40대잖아요. 그렇네. 40대에 학벌 좋은 남자고 KBS 아나운서 출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거죠. 아무 말이나 해도 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만약에 사회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딱 그런 계층의 남자들. 네. 제가 비교하는 물론 걔네들만의 리그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뭐 BBC 같은 데서 하긴 거기도 옥스프리지 애들이 거의 반이라고는 하지만
안 그런 어린 친구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월한 위치에서, 안 그런 사람들한테 면박 준다든가 그런 식의 행동은. 근데 그게 괜찮다고. 한국은 유교 문화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꾸짖는 거는 뭐 좋은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당연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고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라는 양반 그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양반이 이제 중인이나 노비들한테 꾸짖으면은 그럴 법하다 그래도 된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학벌이나 나이 가지고 양반 취급을 해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계급이 엄청나게 고착된 영국 같은 곳에서는 완전히 계급 사회라고 거의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반감이 더 큰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면 네가 인간이 아니지 약간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급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계층이나 계급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되는데 우리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른 계층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게 이제 예의에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고차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영국 사회를 엄청 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계급이 고착화되면은 좀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연말 시상식 휩쓴 여성 개그맨들이 겪은 편견이라고 뉴스를 봤는데요. 그 방송계에서 여성들이 뭐 개그맨들이 훨씬 더 겪는 편견이 더 심하다 이런 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방송계에서 겪는 편견이 있는 건가요? 그냥 전반적으로 여성은 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지 않아요? 어느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든 상관없이? 그나마 배우들은 어쨌든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가 나와야 드라마 자체가 성립이 되는데 예능 맞다. 같은 경우는 진행자를 반드시 여성 진행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되게 관습적으로 남자 진행자들이 이끌어가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뭐 방송에서 이렇게 들은 거나 전에 들은 거로는 그 방송국 내에 희극인들끼리의 그 서열이 거의 뭐 군대를 연상시킬 만큼 아주 기수별로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그 기수별로 끌어주고 하는 그 와중에서 여성 희극인들은 좀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내가 이 방송 나오는데 내 후배 누구를 썼으면 좋겠어. 이런 게 서로 잘 안 돼 왔던 거죠. 남성 희극인들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을 어쨌든 캐스팅을 해야 되고 여성 역할도 꽤 있고 하니까 좀 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후배만 캐스팅할 수는 없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는 아무래도 PD도 있고 제작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간섭할 수가 있는데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 나랑 같이 합이 잘 맞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선후배 추천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선배 추천으로 후배가 들어가는 거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디오스타에 그때 박나래 씨가 별로 유명하지는 않았을 때 약간 떴을 때였는데 김구라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박나래를 끌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라고 했었거든요. 박나래 잘할 거라고 박나래를 여기저기 출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라는 말을 얼핏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의 말을. 그래서 여자 후배들이 잘 돼야 돼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약간 좀 간접적으로 이런 그런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박미선 씨가 얼마 전에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줌마들은 자리에 끼어 들어가서 가기 위해 너무 노력을 해야 된다. 지하철 자리 들어가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리를 들어가려고 김구라 뭐 사이에도 들어가고 그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저 SBS 연예대상 때도 되게 웃겼던 게 김구라 씨가 다 우리끼리 나눠 먹기 아니냐. 같은 프로를 몇 년씩 하다 보니까 맨날 같은 진행자 나와가지고 돌려가면서 상 주는데 이래서 되겠냐. 20년 동안 지금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20년 동안 나온 같은 사람은 거의 다 남자였던 거죠. 여자들이 많이 사라졌었죠. 여자 희극인들이.
그럼 이번에 이렇게 연말 시상식을 휩쓸었다는 게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그 여성 개그맨들이 더 화력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그 출연하는 판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나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어요. 그냥 상만 올해 활약을 너무 도드라지게 했기 때문에 상만 주고 끝나는 걸 수도 있죠. 프로가 커질 거라고, 음. 이번에 시상식을 보고 여성들의 파이가 커질 거라고 시청자들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게 실천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15년, 20년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후에 지금 15년, 20년 일했던 여자 개그맨들이 지금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의 자리를 이제 개그를 대부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성 아이돌들이 예능에 잠깐 출연해가지고 자기를 알릴 용도로 그런 네. 아이돌들이 대신을 했지 이 사람들 뒤를 이을 만한 희극인들이 그런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않나요?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애교 떨거나 아니면은 좀 놀림받거나 그런 식으로 나왔지 이 개그맨들은 더 이상 저는 별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기억이 안 이번에 나요. 그 상 받은 개그맨들 그리고 그 뭐 여성 연예인들의 계보 이렇게 보면은 나이 꽤 있으신 분들, 오래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젊은 친구들도 좀 있나요? 뭐 20대, 30대 신인 개그맨. 요즘에는 개그 프로가 옛날 같은 개그 프로가 완전 망해가지고 개그 콘서트도 시청률 너무 낮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희극인들은 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송 자체가 예전엔 코미디 중심으로 할 때는 아까 배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여자 출연자가 필요한 코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수급이 됐는데 갈수록 예능 프로라는 게 무슨 관찰, 리얼리티 육아. 이런 계열로 가니까 근데 기존 있는 사람들 돌려서 쓰지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죠. 오히려 더 여성들이 들어가기 힘든 시스템으로 바뀐 거군요. 만약에 들어가려면 그런 거나 들어가겠죠. 결혼 예능 같은 데서 부인하는 뭐 함소원 씨, 진아 씨 이런 커플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데서 시청률 올려주는 그런 패널들 그런 사람들이 패널로. 그래서 송은이 씨가 한 말이 자기는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걸로 불러주는 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그렇죠. 한 거죠. 나와서 약간 그 푼수 아내 혹은 뭔가 좀 결혼한 여자로서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경우에 아이돌 아니면은 나이가 있는 아줌마 역할 이렇게 가는 거. 엄마와 며느리 역할. 네, 엄마 며느리 역할. 네. 한쪽에서는 그 여성 연예인들에게 상을 받고 뭐 MBC긴 하지만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이돌 순환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전 잘 몰라서 예. 근데 제가 읽기로는 그냥 넘어졌다. 근데 3, 4m 아래면 이거 거의 2층, 3층 높이 아닌가요?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크게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손목이랑 골반 골절 입고 광대뼈도 나가고. 어머, 어우. 크게 큰 다쳤어요. 사고예요. 골절돼서 지금 거의 몇 달 정도 활동을 지금 딱 신곡을 그 무대에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쳐서 신곡에 대한 지금 앞으로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굉장히 지금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리허설 와중에 무대에서 계단 장치가 있었는데 그 계단이 제대로 뭐 시간에 맞춰서 못 왔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떨어졌죠. 리프트가 와서 거기를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도달하지 않았는데 방송국 측에서는 그냥 오라고 했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오라고 했는데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게 정말 오히려 그 정도 중상이 다행이지 잘못하면은 진짜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던 거죠. 제일 처음에 2m 그러다가 그 사진을 봤는데 2m가 아니던데요. 와 진짜 높던데. 근데 이게 그러면은 여성 출연자여서 좀 더 논란이 된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남자 아이돌이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런 말은 있었어요. BTS가 사고 났으면 이런 식으로 SBS가 묻었겠냐. 묻은 게 더 문제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나왔던 사과문에는 음. 그 사고 당한 당사자인 웬디한테 대한 사과가 없이 그냥 시청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 제가 네. 그때 실방을 그거밖에 없었죠. 봤어요. 실제 생방을 보고 있었는데 음. 이제 레드벨벳 무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웬디 씨의 사고로 뭐 무대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현무 씨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무대 저야 뭐야. 엄청 많아, 하여튼가. 응.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죠, 뭐 전염은.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크게 다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BTS가 사고 났다면은 SBS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을 거다. 차라리 BTS가 다쳤다면은 오히려 그 가요대전 무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에 더 신경을 쓰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쩌면 BTS가 문제가 아니라 부주의한 거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큰 그룹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가? 그냥 사과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아니죠. 레드벨벳도 되게 유명한데 내가 아는 레드벨벳은 되게 유명한데. SM이에요. 레드벨벳 인기가 얼마나 높은데. SM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획사고 가장 밀어주는 여자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취급을 당했으면 훨씬 작은 소속사에 훨씬 알려지지 않았으면 아예 이게 기사라도 됐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냥 정말 그 안전 자체에 별로 대한민국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출연한 가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대를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한테 사과라는 게 또 역시나 되게 대한민국적인 상황의 사과였죠. 거기다 여자 아이돌이었고.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고가 이런 비슷한 사고가 2014년에도 바로 같은 장소에서 소녀시대의 태연이 거의 비슷한 문제로 백스테이지로 리프트 문제로 스테이지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어쨌든 태연은 크게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데 이후로 그런 종류의 장치가 있는 무대에 못 쓸 정도로 크게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벌써 5년 전인데 그쵸. 똑같은 무대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땐 별로 큰 부상이 아니었어도 그때 안전장치를 제대로 했었으면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이 리프트라는 게 원래 이렇게 무대 장치용으로 사람이 쓰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화물 이동하는 리프트에다가 이렇게 겉에다가 붙여서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은 거는 거죠. 그래서 가요대 축제 같은 경우에도 에이핑크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이 에이핑크 같은 경우에도 데뷔 10년 차예요. 그 가요대 축제에서 가장 연장자 데뷔 전도가 높은. 근데 인기가 조금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어이없게 끝나버렸잖아요. 중간에 4분 30초짜리 한 곡이었는데 36초로 날렸어요. 어떻게 날린 거예요? 노래가 다 안 끝났는데 그냥 뚝 끄는 거예요. 노래가 안 끝났는데 마마무 VCR이 나와버렸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 라이브로 그냥 생방을 하고 있는데 너네 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딱 마지막에 그 피날레를 하려고 준비를 이제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마무 VCR이 나오면서 음악이 딱 꺼져버리니까 황당했던 거지. 그러면서 진짜 역대급 방송사고예요. 네. 그러면서 스태프들이 나가라고 손짓하고. 그래서 와 다들 10년차 여성 걸그룹이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건 연차랑 상관없이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근데 무대 리허설은 왜 못했던 거예요? 밀렸어요. 그 준비가 안 돼서. 밀려가지고 그 리허설 같은 경우에도 근데 리허설 아예 못했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예, 리허설을 못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무대 장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얘들을 리허설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리허설을 할 때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KBS가
서울에서 하는데 킨텍스에서 한 게 처음이래요. 음. 그래서 15,000명이 몰리는 그런 무대도 처음이었고, 아직 준비하면서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사전 녹화를 새벽 4시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새벽 4시. 네, 새벽 4시까지 해서 거기에 간 팬들이 오후 4시에 집합해가지고 새벽 4시에 해산했다고, 마지막까지 했던 가수 팬들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생방할 때도 15,000명이 몰렸는데 안전요원이 5명이었어요. 5명. 정말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인 정도. 그래서 그때 이제 팬들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뭔가 후기 같은 걸 보면은 방송 공연이 시작됐는데 입장을 못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다음에는 여기서 못해요. 킨텍스에서 못해요. 그랬더니 하지 마요. 그러면서 팬들이 능력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랬다는데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돌 팬들은 그냥 어린 소녀 팬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냥 정말 생각 없는 소위 말하는 뭐 여고생 빠순이들로 취급해서 사람들 좀 우습게 봤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여고생한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고생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데 딱 팬들에 대한 아이돌 팬들에 대한 제작진들의 반응은 진짜 아이들이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대접이었다고. 뭐 사전 녹화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참석한 사람들이 매번 상당히 기분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접하면서 소위 말하는 아이돌 가수에 대한 것도 좀 그러니까 웬디나 에이핑크에 대한 그런 대접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팬들에 대한 것들도 대체 이 어린 여자라고 지급되는 소위 빠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확실하게 보여줬지 않나 싶었거든요. 여기서도 궁금한 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저 무능함인지 아니면 그 무능함이긴 무능함인데 자기네가 다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무능함이 좀 더 증폭되는 건지. 무능함이 증폭된 사안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쓰지 않아도 되니까는 차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한 거죠. 문제가 중요한데. 저번에 왜 웬디 추락 비슷한 사건 있었다고 간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소녀시대였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룹인데 어쨌든 여성 그룹이고. 그러니까 우선 남성 그룹하고 여성 그룹 같은 경우에는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보호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스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대에 나가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맞다. 그것도 있죠. 네. 아주 높은 걷기 힘든 구두, 심지어 뭐 협찬을 받을 경우에는 자기 발 사이즈하고 전혀 뭐 한 2, 3cm씩 차이 나는 거를 그냥 뭐 테이프로 두르고도 나가고 이런 경우들도 뭐 방송에서 잡히고. 딱 붙는 옷에다가 스팽글 달린 것들.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계제가 없는 상황에서 떨어지거나 뭐 할 때 보호가 안 되는 게 크죠. 여성 아이돌이 훨씬 더 크죠. 남성 아이돌들보다. 뭐 남성 아이돌 팬들은 항의를 할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뭐 섹시 큐트 컨셉으로 하는 사람들의 옷이 더 활동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이힐은 그러니까 뭐 무대 의상이니까 무조건 뭐 신어야 하는 그런 거죠. 외국에도 비슷하긴 한데. 머리도 풀고 있어야 되고. 머리도 풀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무대인데.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거의 법 비슷하더라고요. 국민정서법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킹덤에서 AOA가 그렇게 정장을 입고 나왔을 때 다들 좋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그 무대를 봤는데 뭐 딱히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그렇게 다른 건가?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무대였죠. 요 근래 본 것 중에. 그냥 힐 신지 않고 정장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단지 그녀들이 바지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긴 바지를 입었다는. 정말 짧디 짧은 미니스커트만 입고 긴 머리에 아주 높은 하이를 신고 그러고 춤을 늘 췄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정반대의 것들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가사를
꽃을 나무로 바꿔가지고 네. 대사를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핫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영상 그 춤 연습하고 그런 거 몇 개 보면서 한국 아이돌 여성 그룹의 춤이 상당히 약간 진짜 말씀하신 큐티 섹시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춤 정말 잘 추는 친구들도 많고 파워풀하게 멋있게 추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안무가 좀 다 이렇게 큐티 섹시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실제로 하면 엄청 네. 파워풀하대요. 아, 그래요? 되게 파워풀해요. 네, 체력 소진이 엄청나고 그걸 하이힐을 그대로 신고 연습할 때 네. 하이힐이랑 긴 머리 다 풀고 그 머리까지 네. 어떻게 흔들어서 넘겨야 넘겨야 되는 것까지. 어머, 진짜요? 네, 그거까지 다 연습해서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돌 연습생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네. 연습할 때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그렇게 묶고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있는 상황과 똑같은 조건으로 늘 그 연습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한가로워 보이는 무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실제 해보면 전혀 한가롭지 않고 엄청나게 파워풀하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진짜 노래도 부르면서 하니까. 네. 그리고 한국 아이돌은 실력이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춤과 라이브를 동시에 소화해내는 아티스트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 여성 아티스트들 뭐 예전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또 그런 친구들도 굉장하다고 들었었는데 보아가 일본 진출했었을 때 라이브 다 하면서 그 춤을 췄잖아요. 보아의 댄스도 엄청 파워풀한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 전까지 가장 정말 댄스와 라이브를 한꺼번에 한 거로 최고로 추앙받던 게 아무로 나미의 정도였었는데 아무로 나미의 춤 정도는 정말 장난같이 보이는 수준의 보아의 춤이 갑자기 훅 들어갔으니까 깜짝 그때 센세이션했죠. 그 시상식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에이핑크 무대하고 춤을 출 때 그런 방송사고. 네. 어차피 무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런 이제 우리가 그때 잠깐 생각해봤지만은 무대가 미끄럽다거나 방송 위해서라도 근데 그 미끄러웠을 때 아니면 그 리프트를 사용했을 때 적어도 출연진들 어지간하면 가능하면 여성 출연진들에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이번에 제가 어쩌다가 그 가요대 축제랑 그 SBS 가요대상을 쭉 보면서 와 정말 위험하구나. 그렇죠. 특히나 미국 무대랑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우리가 저런 무대를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웬디 사고도 그렇고. 저도 그냥 안전한 무대를 보길 원하지 불필요하게 과하게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하는 무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카메라 워킹만 안정적이어도 카메라 워킹에 관한 불만이 항상 나오는데 요즘엔 직캠을 워낙 많이 보니까요. 그 방송사에서 보여주는 카메라 화면이 굉장히 원하지 않는 각도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근접 화면으로 구체적인 그들의 안무를 정확하게 보고 싶은데 그런 곳에서 꼭 전경을 다 보여줘요. 뒤로 쭉 빠져요. 네, 항상 그런 식이어가지고 그냥 리프트 같은 거 태우지 말고 카메라 워킹을 정확하고 안정감 있게 해서 방송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사고가 이런 식으로 연말에 항상 한 건씩 거의 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화려한 무대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티스트 그 출연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거였으면 하겠지만 그렇다면 방송사에서 충분히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안 돼서 그런가? 약간 그런 거 제가 한국 특히 아이돌들 보면서 관련 뉴스 보면서 느끼는 건데 돈 벌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약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서상. 니네들 한국 정서 좀 돈 벌려면 이 정도 위험이나 이 정도 악플을 다 감수해야지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힘듦과 고생이 있어야지. 근데 추락사고까지 감안하라는 건 아닐 텐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한국 정서상 많이 버는 사람들은 힘들게 일한다. 약간 그런 거를 깔고 가다 보면은 근데 너는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그런. 그거보다
어떤 노동 현장이든지 연예인들도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떤 노동자든지 노동 일터에서 안전이 보장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는 걸 그냥 분명히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사고는 계속 나고 현장의 사고는 계속 났었는데 사고가 밝혀지면 나중에 그 밝힌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해지니까 쉬쉬하고 있다가 점점 더 밝혀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연예계 내부의 그 성폭력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투 덕분에 이제 좀 나온 것들이 나오게 된 거지. 그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망한 이한비 PD였나요? 네, 이한비 PD. 네, 그 PD분의 가족들이 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드라마 스태프들 인권 문제를 그쪽에서 많이 고발이 되고 있죠.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뭐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런 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실제 일터에서도 그분들이 뭐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다 같이 시작인 거죠. 페미니즘에 관한 의식이 같이 깨어나면서. 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사고는 일어나고 계속 문제 발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서로 속 시원하게 말끔하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좀 바랄 뿐이죠. 앞으로는 더 나아지길. 출연자가 얘가 안 나오면 다른 출연자를 들여보내면 되는 부속품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사람으로서의 안전 문제 같은 거는 뭐 정말 최소한인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서는 일을 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소송 문제가 있고 하니까 엄청 조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다르던데 그 제작 스케줄이나 그게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무대뽀로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노동집약적으로 모든 스케줄을 다 소화해내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12월에도 또 OCN에서 방영을 앞두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스태프들이 8명이나 부상을 당한 걸로 나와요. 빨리 정신이 여기저기 다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저 정도로 다칠 때 그 뒤에서 스태프들은 얼마나 많이 다치겠는가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피디하고 격렬한 씬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 추격전 이런 거 기본적으로 깔리고 뭐 그렇게 맨날 때로 몰려와가지고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싸우고 뭐 강목으로 패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뭐 특히 이제 케이블 쪽에 송출되는 것들은 더 수위가 높으니까 칼부림 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사고가 예견되어 있는 씬들을 사실 찍고 있는 거라서 이런 일이 안 나면서 완벽하게 그런 장면을 다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 베스트지만 이거는 뭐 알면서도 사실 감안하면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거죠. 좀 덜 잔인해도 시청자들이 다 감안해서 보일 거고 덜 스피디해도 충분히 다른 데서 재미를 다 잘 찾아내면서 이해하는데 특별히 무리가 없을 텐데 지나친 웰메이드에 대한 욕심이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 아스달 연대기. 네. 저는 아스달 연대기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올 상반기에 방송하는 게 아스달 연대기였는데 거기서도 사고가 났고 그건 사전 제작이었는데도 사고가 났어요. 그죠? 지금 이거는 내년에 방영을 앞두고 촬영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났고 뭐 작은 프로그램들은 기사로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면 진짜 그냥 매일매일 모든 노동 현장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러고 있는 건 것도 꼭 이게 방송에 국한된 건라기보다는 한국의 모든 일터에서 한국의 모든 일터는 대충 무례해도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잖아요. 무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게 이번 시상식에서도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상식을 진행을 할 때 아무리 웃기려고 했지만은 여기저기서 남성 진행자나 남성 수련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한 것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그죠? 그 박막래님한테
했던 전현무 씨가 한 전현무 씨의 멘트. 행동. 그죠. 저 그 장면 실제로 봤었는데, 안 봤어요. 정확한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을 하시려 박명래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그, 삼성 이렇게 화면 펼치는, 책처럼 펼치는 폴더 스마트폰. 네네네. 예.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펼치면서 할머니 처음 하시니까 살짝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 키에 마이크가 제대로 맞춰져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높이에. 그러니까 라이브고 생방송이고 뭐 이러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우왕좌왕하긴 했는데, 할머니 상황은 그냥 굉장히 해프닝으로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였지 엄청나게 방송사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현무 씨가 진행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호흡을 살짝 이렇게 호흡이 뜨는 거를 좀 못 견뎌서 이 얘기 저 얘기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행자로서 일을 제대로 하려고 멘트들을 이제 계속 던졌는데 그 멘트들이 참 적절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르신한테 예의도 없어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만 하셔가지고 방송을 모르시니까 시계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냥 제 느낌으로는 내용을 떠나서 일단 할머니를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급하게 몰아간다? 할머니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멘트를 친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할머니가 안 그래도 긴장하셨을 텐데 더 긴장을 많이 했었을 것 같고, 전현무 씨의 멘트 때문에 재미가 있다라기보다는 할머니가 더 걱정되는 거? 감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을 직접 봤는데, 우선 처음에 그런 신기기들에 대해서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 사전에 어떤 훈련도 맞아. 없이 바로 내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방송국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마 리허설은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니까 올라와서 이걸 또 다시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날 장도연 씨였나? 모든 출연자들이 그 폰 가지고 뭔가 멘트를 추가적으로 더 하긴 했어요. 그게 PPL 안에서 요구한 조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휴대폰에 관한 언급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수상식에 이런저도 PPL이 있구나. PPL이니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PPL이니까. 그리고 그게 특정 방송사 한 군데만 들어간 게 아니라 KBS 연기대상이었나? 다른 어쨌든 타사 방송에도 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가지고요. 제가 장도연 씨가 어디서 그 멘트를 하고 막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도연 씨가 하여튼 끊임없이 이게 진짜 열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 보고 PPL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너무 많이 얘기해줘서. 그 전현무 씨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전현무 씨가 진짜 진행을 많이 했나 봐요. 그 여기저기 이번 시상식에서. 네. 제가 이번에 이걸 뽑아보니까, 그러니까 총 연기대상, 연예대상, 가요 프로 해서 이제 세 방송국에 총 9번의 방송이 된 중에 전현무 씨가 4군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압도적이네. 김성주 씨도 되게 많이 김성주 씨 2번, 신동엽 씨 2번, 거의 3명이서 모든 프로를 나눠 먹은 거죠. 신동엽 씨 빼고는, 신동엽 씨가 그런데 데뷔 29년차 MC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신동엽 씨 외에 전현무, 김성주 씨는 전부 아나운서 출신이네요. 방송국 측에서는 안심이 되는 거죠. 큰 프로에 어쨌든 아나운서와 예능력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송 9개 중에서 4개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데 MC는 정말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시상식들은 세우지 않죠. 메인 MC는 중년의 남성을 세우고, 그 다음 이제 젊은 아이돌이나 아주 신입급 연기자, 여성 연기자들을 보통 세우는 방식이 굉장히 아주 그냥 꽃. 이번에도 이제 조금 달랐던 데가 MBC 가요 대제전 거기에서만 이제 거기도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단지 장성규는 다른 진행자보다 나이가 좀 젊다. 그 방송국도 그냥 전현무 다음인 거잖아요. 사실 캐릭터도 겹치고. 그런데 전현무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람. 네. 정말 여성 연예인들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없군요. 여성 진행자들은 다 나올 만한 여성 진행자라고 했을 때 누구 떠올리세요?
있나요?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김원희 씨나 박미선 씨 정도가 이제 그런 큰 프로에 맞는 중량감이 있는 진행자 정도로 떠오르죠. 네, 그리고 전현무 씨나 장성규 씨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프리 선언을 한 방송사 아나운서가 남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박지훈 네. 씨도 있네요. 네, 여자 아나운서들 프리 선언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박지훈 씨도 있고, 뭐, 오정현 씨도 있고, 김경란 씨도 있고, 또 누구 있죠? 또 여행작가, 손민아 씨도 있고, 뭐, 임성민 씨도 있고, 뭐, 이분은 지금 미국에 계시긴 하지만, 뭐, 그분은 이렇게만- 거의 이제 연기자니까. 네, 이렇게만 언급을 해도 벌써 5분이잖아요. 박지훈 씨나 오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나오니까 충분히 이런 연기 연예 대상이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죠. 네, 그런데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유튜브로 빠지고, 뭐, 오정현 씨는 카페 운영하시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이런 거 맞아. 보면은 진짜 제대로 된, 여성 인력을 키울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게 너무 드러나죠. 박미선 처음부터 씨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박미선 씨 이번에 유튜브 개설했더라고요. 채널 개설. 송원희 씨가 되게 좋은 기회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이보? 판이 없다면은 우리가 판이라도 만들자라는 거를 비보를 통해 가지고 송원희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박미선 씨도 그럼 나도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아닌가 뭐 그냥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게 사실이죠. 혜리 씨 박수. 네. 네. 나 혼자 산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자체가 성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매일 같은 내용을 같은 비슷비슷한 남자 캐릭터들을 계속 보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 있거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여성 출연자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요. 네. 자, 카라님은 여성 출연자들이 좀 나오는 프로그램. 네. 당근이 감자님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상식에 나온 연예인들 25년 걸려서 최우수상 받고 12년 걸려서 신인상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도 더 활발히 활동을 해야겠지만 좀 더 새로운 여성 예능인들이 계속 발굴돼서 계속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 예능인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그러니까 프리 아나운서 출신 여성들도 지금 하는 게 거의 뭐 나레이션 중심 방송 이런 게 아니면 지상파에서 보기가 힘든데 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이 좀 많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바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이런 여러 저는 시상식을 보면서 지상파는 망했구나. 더 이상 지상파의 발전은 없다.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전통 방송 껐다. 20년 동안에 그 사람들 고인물이 더 이상 바뀔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여성 연예인들, 여성 희극인들이 유튜브로 빠지는 게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뀔 때 전통적인 그 시스템이 바뀌기보다는 다른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그 시스템이 바뀐 다른 시스템이 대체하는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지상파나 뭐 종편 같은 데서 나오는 방송들은 너무 지금 그 사람 보는 사람들이 사실 저희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래 세대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집에서 TV 리모컨으로 보는 좀, 소위 말하는 9세대, 옛날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성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정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나오는 게 맨날 TV에 나오는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시아버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가고 있는 느낌. 나 혼자 산다도 그냥 뭐 약간 연예식으로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차라리 유튜브랑 그 뉴미디어 쪽에서 치고 들어가면은 상파도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진출하는 박미선 씨 같은 그런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의 포인트는 박미선 씨 대박 기원 되겠습니다. 대박 기원. 박미선 씨 많이 봤어요.
와. 네. 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녹음은 끄겠습니다. 아, 아, 저기 방송 끝나고 저희 다 한숨을 방송은 다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방송도 힘들었고 편집도 힘들었고 저도 이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집 끝. 양파 수다 튜브.